남편이 이제 원래 발기부전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불능인 점이 있었는데 이를 이제 숨기고 이혼을 한 경우 이건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숨기고 결혼을. 네, 결혼을 안 숨기고 숨기고 이혼을 했으면 참 네.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하고 같이 상담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크서클 보이시죠? 네. 저희가 2019년에 상담했던 사건을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횟수로는 6년째네요. 그렇네요.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은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합의가 정말 잘 돼서 이번에는 정말 끝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안 변호사님 다크서클도 좀 없어지게. 네, 이렇게 좀 네. 네. 자, 오늘 상담 사연 한번 볼까요? 네. 자, 결혼 10년 차. 저희 부부는 이혼 위기입니다. 1년 전부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로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섹스리스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 아이가 태어날 즈음 제가 급격히 체중이 불어났고 그때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위축되고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성관계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횟수가 줄어들고 아내도 육아 때문에 힘든 시기가 겹치면서 거의 안 하고 살게 됐습니다. 아내가 힘들어 하길래 3년 전에는 병원도 다니고 부부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회복하려고 둘이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약을 처방받아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최소 한 달에 2번은 잠자리를 갖고 아내가 화났을 때는 대화로 풀면서 노력하기로 했지만 잠시 괜찮아지다가 다시 부부관계가 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안 되었죠. 대신 저는 육아도 더 함께하려 노력했고 설거지나 빨래도 틈틈이 도와주며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발기부전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아내가 마음이 돌아서서 많이 힘듭니다. 진짜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니까. 네. 안 변호사님, 최근에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지난해 그 섹스리스 부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을 정도로 지금 이 섹스리스 문제는 부부간의 내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섹스리스의 정의가 뭐냐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연 10회 이하.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관계를 가질 경우에 섹스리스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섹스리스 부부는 21년 만에 무려 3배가 늘어났고 1980년 이전에는 60세 이후였던 섹스리스 연령이 45세까지 내려간 추세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결혼도 늦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지금 초혼 연령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연령대에서도 섹스리스가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있군요. 네. 그렇게 본다면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는 건데 네. 그럴 경우에 지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케이스는. 네. 어떻게 이걸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라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으면 과연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일단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없는 경우가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성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아예 거부해버리거나 이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성적 결함이라면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의 경우에는 지금 남편이 발기부전 진단을 일단 받은 걸로 보여요. 네. 그죠? 이와 관련해서 치료도 하려고 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질병을 기초로 한 판례를 살펴보면요.
일단 부부간에는 부양 및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혼인 생활 중 어느 일방에게 질병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정과 인내로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질병이 원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질병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다른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 궁핍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까지 혼인 생활을 어느 일방 배우자에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그 증상이 중대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냐 아니면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 했느냐 그리고 뭐 투병 기간이나 가족의 경제적 형편은 어떠한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질병에 대한 이혼 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기능 장애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을까요? 사연자분의 사연과 똑같이 발기부전에 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남편의 일단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원만한 부부관계가 되지 않아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인데요. 원심법원은 남편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성적 능력에 결함이 있었다. 그게 혼인 파탄 사유다. 그래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을 인용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질환이 시민성 발기부전.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거래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부관계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부부가 합심해서 전문의의 치료와 도움을 받는 경우에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정도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을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제 원심 법원이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변호사님이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는 서로 부양을 하고 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 의무가 있는데 지금 시민성이라고 한다면 남편의 이런 심리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부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근데 이제 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남편에게 시민성 발기부전이 있다고 이혼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대법원 판단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연에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아내의 이혼 요구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사연자 아내가 유의할 점은 부부관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연자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발기부전 사건 판례에서 대법원은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자 남편을 비난하고 그리고 주변에 남편의 장애 사실을 알림으로써 남편을 더욱더 위축시켰다. 그리고 동거를 일단 거부하고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 아내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의 상태가 만약에 치료 가능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혼인 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시민성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사연자에 대해 공감을 못 해주거나 아니면 치료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유, 우리 지금 사연자 남편분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이와 관련해서도 뭐 지금 육아도 열심히 돕고 하니까 가정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우리 안 변호사님 마지막 좀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일단 사연을 보면요. 부부간의 이 사연자의 성기능 장애에 대한 입장차가 좀 있어 보여요. 사연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에 걸린 상태거든요. 근데 치료도 상담도 일단 일부를 조금씩은 해봤는데 꾸준히 이어온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한번 다시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내한테도 이 상태 공유 꼭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갈 때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아내도 동행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내가 또 모멸감을 주장을 하시고 이제 남편분도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부부가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때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을 고민을 하시는 것도 앞으로의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서적인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성관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통해서 뭐 애정을 전달하는 것까지 그거는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인의 마음도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